52세 퇴직해서 90세까지면 40년 살아야 되거든요. 40년 뭐 하고 살 건가? 첫째는 돈 때문에, 네. 둘째는 건강 때문에, 셋째는 외로움 때문에 뭔가 소일거리 있어야 돼요.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뭔 허드렛 일 해서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생활비 충분한 사람은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의 준비를 해야 된다. 등산 준비가 아니고. 그렇게 제가 그걸 계속 강조를 하죠.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님이시죠. 강창희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50대 은퇴자들이 지금 등산 같은 취미 소일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 이거 어떤 걸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간접적인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30대 요 무렵에 일본에 연수를 받으면서 또 근무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나이 든 분들이 일하고 이런 걸 보고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월급을 많이 받고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까 이거에 관심을 갖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준비를 시작한 거가 큰 도움이 됐는데, 네. 저는 지금 특히 50대의 경우라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퇴직이 지금 우리나라 퇴직 평균 연령이 51.8세라고 그러거든요. 40세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잡코리아의 발표에 의하면 51.8세래요. 그러면요, 51.8세에 퇴직하게 되면은 지금 언제 계산하냐? 대개 평균 수명 83세로 생각하고 계산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노후 준비를 할 때는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20% 생존 확률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는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1980년생, 금년에 만 45세인 분들, 제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80년생의 20% 생존 확률 연령이 몇 살인가 봤더니 남자가 100살, 여자가 102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노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하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 그거를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최빈 사망 연령이 92세예요, 우리나라. 92세. 예. 그러니까는 52세 퇴직해서 90세까지면 40년 살아야 되거든요. 40년 뭐 하고 살 건가? 첫째는 돈 때문에, 네. 둘째는 건강 때문에, 셋째는 외로움 때문에 뭔가 소일거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50대 후반이 되면요, 자기 집에 대자재조표를 만들어 보라고 그래요. 재산 상태. 그러면 우리나라 재산 상태 이렇게 만들어 보면, 가계 부채가 많은 분은 우선 50대 후반에 가계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최소한 해야 되고, 빚을 안고 퇴직하면 그래도 고달프니까. 네. 근데 빚은 없는데 보면 재산이 우리나라 50대의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순자산의 84%가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밖에 없는 게 또 문제예요. 네. 빚은 없더라도. 네. 뭐 그 사람들은 부동산의 비중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도 뭔가 할 일이 뭔가.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뭔 허드렛 일 해서라도 하여튼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생활비 충분한 사람은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의 준비를 해야 된다. 등산 준비가 아니고. 그렇게 제가 그걸 계속 강조를 하죠. 전국에 있는 명산 다 다니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네. 마시고 아직도 지금 멀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산에 가는 것도 일할 때 일요일이나 이럴 때 한번 가는 게 그렇지. 네. 퇴직하고 나면은 그것도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소일거리를 하여튼 갖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일본, 미국의 노후 준비 서적을 읽어보면요. 저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일본에서 2000년 초에 제 나이 또래 된 친구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퇴직 준비에 대해서 이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한 20권을 사가지고 미리 읽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뭐라고 살 건가를 제일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는 퇴직 준비라고 그러면 몇 억 있어야 돼요? 돈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만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하고 살 건가? 할 일의 준비.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뭐 영원히 될 것 같이 약간 그 다음 준비를 거의 안 하시다가 갑자기 회사 나가라고 하면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인생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접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저는 자꾸 강조하거든요. 네. 요즘 저는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제 유튜브에 우연히 저는 댓글을 잘 안 읽는데요. 제 밑에 후배가 당신 유튜브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다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네.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금년에 34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일본에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그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그때 한국증권거래소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일본 동경증권거래소 연수를 갔는데요. 네. 그 앞에 70은 넘어서 갔던 허연 노인들이 주식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뭐 하던 분들이냐고 그러니까 회사 간부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 자씩 다 한 사람들이라고.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5,000엔 우리 돈으로 500엔 우리 돈으로 5천 원씩 받고 이란대요. 그리고 끝나고 잭수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때 보고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되는구나. 오래 살면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폼나는 일이나 이런 거는 젊은 사람한테 양보하고 저렇게 헛된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미리 보고 그런 각오를 하고 좀 준비를 한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젊은 분들에게 사실 제 노후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오히려 저는 젊은 분들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뭐 예를 들어 한 50대나 뭐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들은 이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첫째는 중요한 제일 게 중요한 거죠. 가계 부채를 없애고 퇴직할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는 네. 거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 편중되어 있는 자산 구조를 반반 정도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하고도 뭐 하고 살 건가 여러 가지 자기 인생관에 따라서 방법이 있거든요. 네. 꼭 돈 버는 일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살 만한 없는 분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 배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NPO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느는 것 같아요. 이 댓글 읽어보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부동산 자산을 그럼 금융 자산으로 좀 옮겨야 된다 어느 정도는 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뭐 요즘에 이제 뭐 워낙 뭐 국장도 그렇고 막 미장도 그렇고 막 올라가니까 뭐 주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주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때 투자에 관한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투자에 관한 공부라면 다 뭐냐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한 거다. 네. 그리고 또 예측을 하더라도 내가 예측하고 이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손실 입을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 이거를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우량 주식을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9.11 테러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 방법이 없이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네. 저는 52년 이 업계에 있으면서요. 가끔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는 걸 뭐 수없이 봤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 들으면 많은 분들이 김사는 표정을 해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빨리 그 얘기만 하세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건데. 네.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시장이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개별 종목 리스크거든요. 그게 전문가 도움도 받고 또 나도 좀 분석도 해보고. 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거의 분들이 외면을 듣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당연한 얘기를 경청하고 실천하도록 만들까 이분들을. 네. 저는 그래서 이 투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들 5,000년 전에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랬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럴 거예요. 아, 그러시죠. 근데 훌륭한 설교가 뭐냐? 예화나 사례 같은 걸 많이 들어서 아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 실천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저는 이 투자교육 이 교육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해진 답은 있는데 그 예. 답을 사람들이 계속 피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경청을 안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이분들이 경청하고 실천할까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참 힘들어요. 사실 뭐 이게 연금도 좀 챙겨놓고 네. 뭐 부동산도 좀 사놓고 뭐 네. 네, 금융 자산도 좀 사놓고 네. 그렇게 분산을 해야 사실 안전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연금만 해도 사실은 노후 준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세상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때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연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30년을 계속 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몇 년 이내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 생각을 하지. 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를 20대, 30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20대, 30대가 무슨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3층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노후 준비입니다. 이 연금은 20년, 30년, 40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투자의 원칙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게 사실 연금 운용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당장 뭘 사야 되고 당장 어떻게 되고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준비를 다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훨씬 좀 빨리 가려다가 이제 그렇죠. 오히려 뭐 넘어지고. 당장 뭐 하는 거 생각하고 주가 요번 달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선 중요한 게 그 직장에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입사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는 연금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가. 네. 그다음에 그 소위 401K라고 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냐면 회사가 얼마나 해주는가. 그거를 보고 이 회사에 입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회사 입사할 때부터 연금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퇴직금이었다가 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퇴직금인지 연금인지 가끔 제가 뭐 텔레비나 이런 데 출연해 가지고 MC 되는 분한테 지금 퇴직금이세요? 연금이세요? 그러면 그거 모르는 분이 많아요. 잘 모르죠. 그것도 네. 모르고 그다음에 퇴직금이면 책임져주는 DB형이에요. 자기가 책임지는 DC형이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80%가 DC형 자기가 책임지는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사 입사하면서 DC형 퇴직연금 운용을 잘해야지 나중에 퇴직할 때 동기생이요. 2배, 3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회사에서 경각시험 불러줄 게 벽에다가 1년 동안 붙여놔요. 금년에 퇴직금 수익률 1등이 예를 들어서 40%다. 꼴찌가 마이너스 10%다. 그럼 자기가 언제 어디 있는지 알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업에서도 퇴직연금 DC형 가입한 사원들에게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노력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후원들을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리미리 꾸준히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한다. 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노후 대비를 네. 위해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조금 하다가 마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하다가 그냥 돈 빼가지고 뭐 다른 거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정립식 보니까 하는 분, 문제인 거죠. 정립식 하는 분들은 그게 이제 한 10년쯤 되면 목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 사는 자기면 다 빼서 갖다 넣는다든지 또 그게 잘못해서 후원들 잘못 골라가지고 손해보고 나면은 중도에 수도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한 30대부터 한 60대까지 꾸준히 어떤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실 저 내일 제가 대학 재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네. 그런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연령대별로 노후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저는 20, 30대는 삼층연금, 국민연금 가입하잖아요. 네. 의무적으로 직장인 되면 퇴직연금 의무적으로 가입하잖아요. 조금 모자라니까 개인연금 얼마씩 가입하는 거예요. 저기 연금 준비하고. 네. 두 번째는 퇴직연금이 DC형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 DC형 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100세 시대에는 오래오래 일해야 되니까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 네.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2030이 할 일은 삼성연금 가입, 그다음에 투자에 관한 공부, 투자의 원칙에 관한 공부.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 몸값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 그게 노후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건강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 되기 시작하니까 그 자녀 리스크 관리. 자녀들에게 자립교육 시키는 거. 그게 노후 준비란. 걔네들이 잘 돼야지 나중에 내가 고생 안 하니까. 지금 캥거루가 313만 명이잖아요. 네. 예, 그게 40대 일이고 50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50대, 60대니까 50대, 60대 되면은 가계 부채 줄이는 그러니까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이죠. 부채 줄이고 부동산밖에 없는 거를 어떻게 반반 정도로 줄이는 노력을 하고 퇴직하고 나서 뭐 하고 살 건가 일의 준비 하는 게 50대, 60대 할 일이다. 그리고 이제 70대가 되면은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 이게 노후 준비입니다. 이렇게 네. 얘기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노후 준비하면은 얼마 있어야 돼요? 그 뭐 해서요?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강의하면 저 2억 퇴직금 받는데 그걸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튀겨서 노후 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거는 받는 게 아니죠.